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창업을 알아볼 때는 유망직종도 있겠지만 먼저 저는 타겟층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겟층을 들으신 이후에 유망직종을 보시면 나는 어떻게 한번 타겟층을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타겟층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누군가 우리의 제품과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여기서 예를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겪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저랑 최측근, 제 주변에서 가장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텔업, 숙박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이란 나라는 먼저 동남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동남아에 위치해 있다 보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골프 투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여행으로서 오는 나라가 아닌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린 게 무엇이죠?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했었을 때는 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의 타겟층을 숙박업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 호치민만 보더라도 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민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호텔들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예로 호텔 잘 되는 곳을 한 곳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호텔은 주 타겟층이 여행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행객이 아니면 숙박업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많은 베트남의 기업들이 이전을 하면서 이 베트남 기업이 이전을 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직들, 오피스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 부지와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오면서 이제 뭐 기계 결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또 AS라고 하나요?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이전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을 주 타겟층으로 잡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와,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자,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한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고객층을 딱 확보를 해놓는다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고정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업이라는 게 한번 그곳을 가다 보면요 지속적으로 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 가지를 드렸고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는 바로 보험시장입니다. 보험시장? 이게 왜 베트남에서 이게 조금 사고 전환과 타겟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가장 영업력이 좋고 조직이 단단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 조직 보험 설계사들입니다. 바로 군 출신들인데요. 자, 이 군 출신들은 왜 보험을 잘 팔 수밖에 없고 단단하냐? 바로 조직력입니다. 군대에서 경험했던 이 조직력을 가지고 영업을 활동을 하는데 바로 부사관과 장교들이 양성이 되면서 전역을 한 이후에 자기 후배들한테 가서 다시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매년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금이나 노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설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을까요? 베트남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트남에는 약 20만 명의 교민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2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민들은요, 주재원들도 있겠지만은 교민들도 있겠죠.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정확하게 뭐 시민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 외국인들한테 발급을 해주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민들은요, 나중에는 의료 목적이나 치료를 할 때는 한국을 다시 안 들어갈까요?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또는 몸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보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장성을 준비를 할 때는 분명히 한국에 들어갔었을 때 가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바로 주지원들도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이라든지 또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전환, 바로 타겟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다라면은 사업은 분명히, 그리고 창업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유망지종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레드오션 시장과 블루오션 시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시장을 구분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층을 선점을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망직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성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점점점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교민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어떠한 것을 들 수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를 한번 빗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인 서울과 그리고 대도시인 부산을 봤었을 때요. 잘 되는 아이템을 보시고요. 한번 지방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도시를 보면요. 향후 1, 2년 뒤에는 대도시에서 유행했던 것이 소도시에서 유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떠한 것이 뜨고 있죠?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자, 베트남도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많은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려동물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만 생각을 할까요? 뭐 애견샵, 동물병원 뭐 이런 것들 또는 미용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어떤 것이 있죠? 반려동물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교민들의 경우에도 추석이나 설날 때는 한국을 들어가죠. 그리고 단기간 여기서 교민들만 봤었을 때도요, 여행을 다닙니다. 분명히 교민들도 여행을 다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게요, 바로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저렴을 하죠. 인건비가 많이 저렴을 하기 때문에 애견샵을 하든 또는 동물병원 운영을 하실 때는 애견 돌보미로, 일명 호텔이죠. 네, 유치원 같은. 그래서 충분히 반려동물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베트남에서도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조금 더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봤었을 때는 유망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유망직종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CN 회사입니다. 자, MCN 회사는요, 어떤 것이냐. 지금 베트남이란 나라가 급격하게 계속 급격하게 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예인 기획사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가수들로만 봤었을 때는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음반 시장에서 음반을 발매를 하고, 이러한 데에서 이제 많이 팔렸을 경우에는 이제 가수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다가 이러한 것이 통합이 되면서 기획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TV보다는 온라인 세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도 후반년도로 들어오면서 유튜브 등 여러가지 온라인 방송국들이 활성화되면서 MCN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이란 나라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이제 TV 시청보다도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어느 업종이든 우리가 봤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조그맣게 작은 기획을 하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 유튜버들 있죠. 대형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도전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유망직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PC 사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라서 유망직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가끔 PC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베트남 로컬 업체에도 문의가 할 때 있고, 또는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를 할 때가 있는데, 여긴 교민 수가 20만 명이면요, 웬만한 한국의 소도시만큼이나 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었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한국의 소도시에 PC를 다루는 업체가 많을까요? 아니면 베트남에 같은 인구지만은 PC를 다루는 사람이 많을까요?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는요, 분명히 PC를 가지고 많이 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로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의사소통이나 정확한 증상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C나 또는 뭐 인터넷 선로공사 등 뭐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망직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투스TV가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을 보았었을 때 집이 많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뭐 인테리어 또는 뭐 가구 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또 틈새 시장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보안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들어갈 때 보면 이제 보안키를 비밀번호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새로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신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면서 이제 기존에 뭐 제공이 되는 이런 보안키보다 이제 분양 투자하신 분이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뭐 시행사에서 뭐 통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이런 보안키를 가지고 한번 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유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유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뷰티가 아니고요.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뷰티 시장 자체가 2000년도에 강하게 이제 한번 성장세를 타고 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것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냐?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뭐 건강 쪽이죠. 자, 뷰티 쪽이 끝나고 나다 보면 베트남 시장도 건강 쪽에 많은 관심을 둘 겁니다. 그래서 수면 영양제라든지,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엄청 더운 나라죠. 더운 나라기 때문에 사실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홍삼 제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식품들이나 또는 교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왔었을 때는 충분히 유망한 직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제가 뭐 타겟층이라든지 사고 전환 그리고 유망 직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유망 직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꼭 잘 된다라기보다도 제가 현지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겟층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타겟층을 먼저 아이템이 선정된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타겟을 잡고 하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간략하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